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국어를 강의할 허영림 선생님입니다. 대입 국어 검정고시는 고1 과정에서 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과 내용을 단순히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보다는 교과 과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해했고 또 많이 숙지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더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쉽게 국어 강의를 이해할 수 있고 또 국어에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강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첫 번째 제1강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언어와 국어 강의 라인입니다. 두 번째 언어의 특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언어의 특성에는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세 번째 사회성, 거기에 밑줄을 하나 그어주시고요. 언어는 동일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약속이다라고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꼭 지켜야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기를 칠판이라고 하자, 이거를 지우개라고 하자라고 약속된 것을 꼭 지켜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언어의 역사성. 그쪽도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언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형태와 의미가 변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형태와 의미가 신생, 성장, 사멸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부분에 밑줄을 그어주시면요. 언어는 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쓰였던 말이 지금은 쓰이지 않고 또 앞으로 새롭게 언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언어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역사성입니다. 네, 여섯 번째로 들어갈게요. 네, 분절성. 언어는 연속적인 현실 세계를 불연속적인 음절로서 끊어서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무지개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빨주, 노초, 파남보 이런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 빨강과 노랑 사이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언어는 빨강, 노랑 이렇게 끊어서 표현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주로 분절성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날짜라든가 혹은 시간의 개념을 표현할 때 분절성의 의미로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 다음 장 언어의 기능에는 6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저희가 문학작품을 통해 살펴볼 것은 5번째 언어의 미적 기능에 관련된 기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밑에는 국어의 개념 해서 두 번째 국어의 분류, 우리 국어는 형태상 교차어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는 계통상 우리의 언어는 한국어는 알타이 어족에 속하는데요. 밑에 팁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한국어는 알타이 어족에 속하고요. 알타이 어족이란 전통적으로 밑줄을 한번 그어주세요. 터키, 몽고, 퉁구스 이 세 어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터키, 몽고, 퉁구스 그 알타이 어종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바로 뭐가 있다? 두음 법칙이 있다라는 거, 요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음 법칙이 있다. 우리 한국어의 가장 큰 특성이면서 알타이 어족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이 두음 법칙이 있다가 중세국어를 배우실 때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두음 법칙은 이 단어의 어두에 리을이라든가 니은음이 오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은 리으로 시작하는 로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노인이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량심 같은 경우에는 양심. 그 다음에 여자라고 안 하죠? 바로 여자. 유대감이라고 안 하고 우리가 유대감 이런 것처럼 단어의 첫 머리에 이렇게 리을과 니은이 오는 것을 꺼려서 뒤에 니은 아니면 이응. 니은은 대체로 이응으로 바뀌는 현상을 두음 법칙이라고 합니다. 두음 법칙은 좀 중요한 법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알타이 어족의 첫 번째 특징 두음 법칙이 있다. 두 번째 모음 조화가 있다. 모음 조화 한번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모음 조화도 중세국어 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요. 모음 조화가 발달돼 있다. 모음 조화가 있다라는 부분. 이 모음 조화가 뭐냐? 모음이라는 것은 아, 야, 여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모음에는 양성 모음이 있고 음성 모음이 있습니다.
양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라든가 오, 와. 음성 같은 경우에는 어라든가 우, 워,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결합하려는 성질이 바로 모음조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알록, 달록 같은 경우 아하고 오가 양성이기 때문에 어울리는 특성이 있고요. 음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얼룩, 덜룩 이런 식으로 어라든가 우 이런 식으로 음성은 음성끼리 결합하려는 현상이 있어요. 하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가 안 지켜지고 파괴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고마 와가 돼야 되는데 고마워. 앞에 아가 양성인데 와를 쓰지 않고 워를 썼다는 거, 모음 조화가 파괴되는 현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음 조화 파괴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고마워, 뭐 아름다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다. 세 번째 특징도 한번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뭐냐라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잎이라고 쓸 때 발음 날 때는 어떻게? 대표음인 비읍으로 발음 나는 경우. 그 다음에 쌍기역 같은 경우에는 받침을 하나로 발음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합니다. 빛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치읓의 대표음 비읍으로 표기하는 것들. 이런 것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속합니다. 네 번째는 명사의 성구별이 없다. 뭐 여성인지 남성인지 중성인지 그런 거 없고요. 다섯 번째, 관계대명사 전치사가 없다. 여섯 번째, 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온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수식어가 피수식어 앞에 옵니다. 꽃이라는 피수식어가 있을 때 어떠한 꽃, 뭐 예쁜 꽃, 노란 꽃, 예쁘는 꽃을 수식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쁘는 수식어가 앞에, 꽃 앞에 와서 피수식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목적어가 서술어 앞에 오고요. 여덟 번째, 우리나라 언어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조사와 어미 같은 문법적인 특징, 즉 조사 어미가 첨가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사라든가 어미 같은 거를 살펴보면은 특히 이제 어미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먹다라는 단어에서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으면 이렇게 우리는 어미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사나 어미가 발달되어 있는 걸 우리가 교차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알타요적의 특징이면서 또 한국어의 특징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